He also, in his attempt to outsing his rivals, incorporates other sounds that he hears in the forest. 何かがささやくのです。何か頭の中で何か And again. 変えたのです。定めのくびきに抗い、変わるはずのない何かを。 It's time to stop! It's time to stop, okay? No more! Where the fuck are your parents? Who are your parents? I'm gonna call Child Protective Services. It's time to stop! 거기다 이 이후로도 다나카스의 폭거는 계속되는데 이 사화에서 시리어스한 분위기를 대충 얼버무린 후에는 키사라기의 존재 자체가 극후반에서야 겨우 부각이 된다는 것도 그렇고 9화에서 유다치가 게이가 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나가토가 후부키에게 개가 되어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개가 물론 이 개는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작 게임의 컨텐츠 중 하나인데 소녀전선이나 병라망로에도 있는 개조 시스템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말 그대로 캐릭터가 진화를 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외견도 바뀌고 경우에 따라선 성격까지 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캐릭터의 매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 유다치의 게이의 경우 반응이 꽤 좋은 개조에 속하죠. 성능도 괜찮게 나왔거니와 특히 개조 전의 순한 모습이 개조를 거치며 거칠어졌는데 이게 정말 계모의 그 자체예요. 여기에 엄지 치켜드는 유저들이 꽤 많았었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잘난 주인공 치켜 세우시느라 이렇게 기껏 마련된 킬링 포인트마저 놓쳐버립니다. 유다치가 갑자기 빛을 발해요. 공장에 가서 개조를 해서 모든 것이 우수해져요. 그 모습을 구축함들이 부럽게 쳐다보고 있자니 시마카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気になるの？何が？でも意外だな。私は吹雪ちゃんが先になるかと思ってたけど。私が？だって駆逐艦の中で一隻だけでしょ？機関なの。そっか。 딱 봐도 열등감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치에게 중책을 맡기고 후부키에게 진수부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괴감이 든 후부키가 한참 슬퍼하고 있자니 유다치가 열심히 연습을 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후부키는 자신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누구나 다 노력하고 있고 유다치가 게이에 도달한 것은 유다치 나름의 노력의 성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저 매력에 넘쳐나는 유다치 게이를 고작 열등감 자극제로 소모해버리면서까지 그 조악하고 어지러운 성장 스토리를 우리에게 뻔뻔하게 들이밀고 있어요. 한 7, 8년 전이었을까요? 제가 애니를 아주 장르 안 가리고 닥치고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동 애니메이션도 몇 편 봤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게 수호 캐릭터, 한국에서는 캐릭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던 작품과 졸펫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졸펫 트윙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작품을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정말 좋은 각본은 주요 타겟층 외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호 캐릭터를 고등학생 때 봤고 졸펫 트윙클을 대학 1학년 때 봤는데 그때로 나름 재밌게 봤었어요. 물론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손가락과 발가락의 근육이 막 수축이 되고 움츠러들고 그러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완주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나이대가 돼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충분히 설득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들 역시 주인공의 내적 성장을 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쯤 되면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두 작품은 최소한 제대로 된 동기를 제시했고 주인공의 모든 감정이 유발하는 데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교훈도 나름 함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작의 각본은 아동 애니메이션보다도 못합니다. 동기는 말 한두 마디, 장면 한두 컷으로 끝내버리고 대놓고 열등감을 조성하고 뻔하고 유치하면서 납득도 잘 안 가는 교훈을 함축 따위 없이 생으로 던져주고 있잖아요. 전 지금도 2015년에 저 자신이 너무나도 물러터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 억지스러운 죽음과 이를 소비하는 끔찍한 방식, 뒤틀린 구성과 같이 동기어질한 괜찮은 일상물 플롯,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노골적인 주인공을 향한 편애를 보고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사라기의 머리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연출이 나왔을 때 탈주했어야 했습니다. 키사라기의 죽음을 얼버무리는 맹독충 무리가 뛰어나올 때 탈주했어야 했습니다.
자기네 작품 분위기가 뭔지도 모르고 일상물로 세탁을 시도하려 할 때 탈주했어야 했습니다. 꽁트를 억지로 끼워 맞출 때 탈주했어야 했습니다. 후부키가 이랑전에게 린치를 당하면서 노골적으로 후부키의 내적 성적을 들이밀 때 탈주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 고치우사 정주행을 한 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에 사이코패스 정주행을 한 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에 내가 안 봤던 애들을 한 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스티로폼 상자만 가만히 지켜봐도 저 유사 영상물보다 재밌었을 텐데. 마무리 멘트처럼 말씀드려놓고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가 진곡이에요. 이제부터가. 나니카, 일본어로 무언가, 주로 알 수 없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11, 12화를 보고 있으면 한동안 저 단어에 노이로제가 생길 겁니다. 時々頭の中で何かがささやくのです。私たちをある方向へと常に誘う何か。あなたはそんな大きな流れにも似た何か変えたのです。定めのくびきに抗い変わるはずのない何かを。 이렇게 악하기는 나니카 무새가 되고 그것이 주변에까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よかったの？最初は他の鎮守府から舞風たち第四駆逐隊をという編成案もあったのでしょ？ああ、だがああ言われてはな。感じませんか？まだ何か強い力が働いていることに。強い力？そうです。私がここに遅れてしまったのも、新たな敵が現れたのも、まるでかつてあったものをあった通りにしておこうとする力。退却したらその力はより強くなる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 이젠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누품을 떡밥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완결까지 2화로 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쯤 되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뭐 어쩌라고. 전에는 언급조차 없다가 갑자기 나니카 타령하면서 루품을 떡밥을 들이미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란 겁니까? 이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아니 이 짓을 안 해도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더해서 이 떡밥 자체로 허술해요. 그놈의 무언가가 무엇인지 끝판왕 깰 때까지로, 그리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로 말을 안 해요. 나니카로 시작해서 나니카로 끝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죠. 그 뒤에 후속작을 제작하겠노라 하고 공언을 하니까 여기서 풀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작진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존경하는 다나카 켄스케 스토리 원한 담당자 분은 완결성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것은 국내 라이트노벨 레이블인 노브렌진의 공모전 요강 Q&A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떡밥은 많이 깔아놓는 건 아닌데 이게 3권 가서야 완결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의 그림이라, 이걸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끝났다, 하지만 또 있을 것 같은 무언가에 휩싸인다 인 것처럼 뭐 어정쩡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한 권으로 끝내야 합니까? 그렇게 빠른 전개이면 스토리 자체가 망해버리는지를. 물론 떡밥녀는 1권에서 훼손은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왜 그런 능력을 얻었는지 같은 건 1권에서 바로 밝힐 수는 없잖아요. 최종 보스로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1권 분량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저는 이 3권에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라는 건 통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권 분량 안에서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복선의 회수가 끝난다면 큰 문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떡밥을 던졌으면 회수로 확실히 하고 해서 1권 안에 거의 모든 이야기를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심사위원들이 라이트노벨이 시리즈 소설이라는 것을 몰라서 저러는 걸까요? 몰라서 1권의 모든 것을 끝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알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라이트노벨을 비롯한 장편 시리즈 소설에서 1권이라 하면 이야기의 서장이죠. 여기서는 물론 떡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를 흡입할 힘이죠. 그리고 그 힘은 깔끔한 플롯에서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배가 고픈데 눈앞에 두 식당의 입구가 보입니다. 한 입구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입구는 정리정돈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먼지와 때가 껴있는 주제에 가게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제가 바보가 될 정도로 답이 명확하잖아요. 떡밥 던지는 건 좋고 그걸 후속작으로 이어라는 것도 좋은데 그걸 수습도 못할 거면서 본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세게 주면 안 되죠. 아니 애초에 기본을 하고 후속작 떡밥을 던지시던가요. 당신들한테 중요한 건 작품 자체에 대한 수습이지 후속작이 아니잖아. 그래요. 이런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이미 다들 해탈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작화팀조차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전투씬을 이렇게 만들고 앉았잖아요.
사실 이전부터 전투씬에서 나오는 3D 연출이 그리 좋다고는 말할 수 없긴 했지만 이때쯤 와서는 정말 입에로 담기 싫은 수준으로 망가집니다. 어느 아마추어가 유튜브에 내놓은 인디 애니메이션도 저렇게는 안 만들어요. 그야 캐릭터 표정이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전투씬이 왜 전투씬인지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만 보고 있으면 전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 심해 섬에 포탄이 수없이 날아오는 전쟁터인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기대치는 충분히 낮췄을 텐데도 불만이 나옵니다. 포탄이 옆에서 터지고 있는데 대화나 하고 앉아있는 연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제작진의 지지 선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나오는 이 백미, 이렇게 비웃음의 장이 되어버린 칸콜의 TVA가 끝난 후 극장판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극장판은 이 명작의 전당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망가진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전작에 있었던 피드백을 확실히 수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물로 갔다가 시리어스로 갔다가 혼란스러웠던 작품의 분위기는 시종 일관 시리어스를 유지하면서 그게 혼란함이 크게 줄어들었고 칸무스가 죽어서 심해 싸움이 되고 그런 심해 싸움이 다시 칸무스가 된다는 새로운 설정도 흥미롭습니다. 돌아온 키사라기와 무츠키의 이야기는 사화의 실책을 만회하기에 충분했고 주인공이었던 후부키의 설정에 점차 살이 붙고 있는 것도 꽤나 만족스럽고 어색했던 3D 전투씬은 2D로 회귀하면서 나름의 박진감을 갖췄죠. 그래, TVA에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극장판이 개봉했을 당시 평이 많이 좋았었어요.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서 그런 건지를 몰라도 말이죠. 자, 지금까지 함대 컬렉션 칸콜이었습니다. 코르리와 같은 캐릭터 수집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다양하고 매력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게임을 만들어가고 IP를 만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하죠. 벽라망로 애니메이션 제작진분들은 이를 명심하시어 부디 이런 왜곡된 애정을 이번 아주르 레인에서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모자란 유튜버를 구독과 좋아요 혹은 싫어요로 길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클릭이 저를 사람으로 만듭니다. 私を楽しませろ亡霊よ。